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이후로 윤정혜 씨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만이 딸깍, 딸깍 소리를 내며 하루를 세워주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정희 씨는 여전히 검은 옷을 벗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는 시든 국화 한 송이와 식지 않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체온이라도 남아있을까 손끝으로 느끼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둘째 희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막내 수지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도 정리하셔야죠. 희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리 나눠두면 서로 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유언장을 정리하던 중 자식들끼리 싸우지 말고 어머니 뜻대로 하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싸움은 보기 싫었죠. 평생 가정을 지키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라도 아이들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찜찜함이 일었습니다. 지금 나눠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누면 편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싸움 납니다. 김 여사의 말이 유난히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남편의 낡은 안경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지 못했죠. 결국 새벽녘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주 그녀는 마을 통장과 함께 공증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각 자식에게 집과 예금, 보험금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주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누를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고맙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계산이 엿보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윤정혜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더 넓고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지요? 싸움은 없겠죠?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만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어디선가 문풍지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나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정혜 씨의 하루는 점점 길고 조용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끓이던 주전자의 휘파람 소리도 더 이상 반갑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 희수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흔쾌히 도와줬지만 점점 그 금액이 커지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막내 수지는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남기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만이 과거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평화일까 아니면 외로움일까? 그녀의 눈길은 멈춘 시계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밀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은 가능했지만 병원비가 늘어가면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일이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허리가 쑤셔 오래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이웃 김 여사가 들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딸이랑 싸우다가 요양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 말은 윤정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 여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커피를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민수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는 반가워 웃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겠어요. 그 말에 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지금만 좀 도와주시면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이제 내 이름도 아니잖아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정희 씨는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액자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걸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닿기도 전에 사진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졌고 조각 사이로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끝에 작게 피가 배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이 떨어져 흰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혜 씨의 집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 직원이었고 그 옆에는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밝게 웃으며 어머니, 이분은 은행에서 온 분이에요. 서류 몇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장과 인주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이건 단순 확인 절차예요. 진명에 관련된 간단한 정리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너무 작고 빽빽했습니다. 눈이 침침해 문장 하나하나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라며 며느리가 종이를 밀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주를 묻힌 손끝이 떨렸고 붉은색이 종이에 번지는 걸 보며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서류 서명이 끝나자 민수는 이제 다 끝났어요라며 종이를 챙겨갔습니다.
남겨진 건 잉크 냄새와 텅 빈 식탁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윤정희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인주 자국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늘 꼼꼼히 봐야 해요. 그 말이 오래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돋보기로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서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흩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가빠져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휴대폰은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요라는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손에 남은 진동이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주전자를 올렸지만 물이 끓는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도장과 인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멈춘 듯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윤정혜 씨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도장 찍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인주 냄새, 떨리던 손, 아들의 웃는 얼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보다 더 깊은 후회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혜 씨는 주민센터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이 여기 확인해 보세요라며 건네준 서류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자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종이를 쥐고 있는데도 마치 허공을 잡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천천히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정말 이게 다 민수 이름으로 바뀐 건가? 눈앞의 글자가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평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트럭이 지나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닫혀 있었고 낯선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 부부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리모델링 좀 하려 해요. 잠깐 이사가 계시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리모델링이라니 내가 갈 곳이 어딨다고.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다 끝났어요. 잠깐만 나가 계시면 됩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그럼 나가주세요. 우리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꽂혔습니다.
윤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오래된 앨범과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에 닿는 유품 하나하나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 자신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싸늘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창문에 불빛 하나 없이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은 윤정혜 씨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첫 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신분증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스쳤고 그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버스 안에는 몇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모른 척했지만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쓸쓸한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끼어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윤정혜 씨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버스가 멀어질수록 집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작은 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복지관 근처에 멈췄습니다. 내려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 윤정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여직원은 그녀의 캐리어를 대신 들고 버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지센터 입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여자의 첫 새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의 첫날 윤정희 씨는 낯선 공간에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흘러나왔고 식당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웃으며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기침, 그리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사람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직원이 안내한 생활실로 들어가니 3명의 노인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80세 김순남은 짙은 파마머리에 눈썹이 진했고 말투가 거칠었지만 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67세 정봉수는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는데 사업 실패로 노숙 생활을 하다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유현정이 다가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윤정혜 씨의 대답은 작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낯설 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윤정혜 씨는 조금씩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김순남이 라디오를 켜면 낡은 트로트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봉수는 매일 봉사활동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저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현정 사회복지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정이 어르신, 혹시 법률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러나 복지사가 건넨 서류를 보자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유현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불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윤정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열렸습니다. 변호사 박성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정혜 씨는 손을 모은 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도장 찍던 날의 기억, 아들의 표정, 서류의 제목.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본 뒤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기망행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죠. 그날 밤 윤정혜 씨는 복지센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지만 희미한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옆 침대에 김순남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사기당했어요. 근데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윤정혜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과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다른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복지센터 창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재판날 아침 윤정혜 씨는 복지센터에서 빌린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법원 앞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긴장으로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 복도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떨지 마세요, 어르신. 옆에 서 있던 사회복지사 유현정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윤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자 모두가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정면에는 재판장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 자리에는 변호사 박성호가 준비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왼쪽에는 큰아들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윤정혜 씨의 시선이 잠시 아들을 향하자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박성우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입니다. 원고는 서류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당시 공증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순간 복지사 유현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시를 목격했습니다. 서류를 읽지 못하셨고 며느리가 대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서류는 모두 동의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셔서 명예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판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증거자료에는 윤정혜 씨의 필체가
삐뚤게 흔들린 서명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찍은 흔적처럼 불안정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예상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날 저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고령자의 판단 능력을 이용한 기망으로 인정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무효입니다. 그 순간 윤정혜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한 문장만 또렷이 남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지사 유현정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어르신. 그 말에 윤정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복지센터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집이 돌아왔구나. 그러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혜 씨는 복지센터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 1층을 빌렸습니다. 문 앞에는 정인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흰 글씨 위로 햇살이 비치자 유리문이 반짝거렸습니다. 손에 밀가루가 묻은 채로 간판을 바라보던 윤정혜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죠. 아침마다 윤정혜 씨는 일찍 일어나 재래시장을 돌며 채소를 골랐습니다. 배추를 들어보고 단단한 것을 고르며 오랜 세월의 감이 손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예전의 기운이 조금씩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복지센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정도였지만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순남은 매일같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내가 김 무치는 건 전문가야. 그렇게 말하며 배추를 자르고 간을 맞췄습니다. 정봉수는 배달을 맡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며 도시락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인의 반찬은 맛이 옛날 맛이야라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안은 늘 분주했습니다. 복지센터의 직원들도 인근 상점 주인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공간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조리대 앞에서 땀을 닦으며 이제야 살 것 같네요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녀는 남은 도시락 몇 개를 싸서 노숙자 쉼터로 가져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조심스레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들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윤정혜 씨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유현정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금방 자리를 잡으시다니요. 윤정혜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젠 누가 도와주길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 말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남 민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 지내시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정혜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닦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혜 씨의 마음 한켠에도 오래된 불빛이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현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햇살이 가게 유리문에 부딪히며 번쩍였습니다. 윤정혜 씨는 문을 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볼까요? 봄 기운이 스며드는 오후 정인의 따뜻한 밥상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문 위에 달린 종이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윤정혜 씨는 조리복 위에 앞치마를 메고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문가에 막내딸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혜 씨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가게 간판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윤정혜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로 떨어져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유리컵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수진의 말에 윤정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젠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야지. 여기가 내 집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창가에 붙은 문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윤정혜 씨는 그 문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복지센터 친구들 김순남, 정봉수 이 배달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도시락 완판이에요. 김순남이 환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나무에는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가게 한켠의 낡은 액자 속 남편의 사진이 햇살에 비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당신, 나 잘하고 있죠?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노을이 가게 유리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복지센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 삶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윤정혜 씨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